문제 참아? 다 맞았어? 어제? 자 보자. 뭐냐면 저번 시간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라 했냐면 야 삼투압 조절 그래프가 있다. 응? 삼투압 조절 그래프가 있는데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 저기 130페이지 저번 시간에 첫 번째 건 설명했지 얘들아. 봐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삼투압 조절에서는 봐라. 자,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온다. 삼투압 조절 그래프 분석. 이게 나오는데 세 개가 있어. 그래프가 세 개가 있는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특히나 이 그래프 엄청 잘 나와. 첫 번째 저기 몇 페이지냐? 저기 130페이지 첫 번째 그림하고 연관이 있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비슷해. 갖고 그리고 야 X축이 Y축이 뭔지 잘 봐. 혈중 ADH 농도다. 그리고 얘는 혈장 삼투압이야. 근데 분명히 알아도 X축이 원인이다. Y축이 그에 따른 결과야. 결과야. 자, 뭐라 했어? 혈장 삼투압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됐어, 얘들아? 높아졌어. 높아졌어.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야, 혈장 삼투압을 낮춰야 되겠지. 그러면 야, ADH를 많이 나와야 돼. 그래갖고 수분의 제흡수를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세뇨관에서 그래가지고 혈장 삼투압을 낮춘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알아.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야. 따라서 알아. P1하고 P2 중에 알아. 자, 혈중 ADH의 농도는 누가 높아? P1하고 P2 중에서 당연히 P2가 높아. 근데 수분의 제흡수량. 그러면 야 당연히 야 혈중 저기 ADH가 요 수분을 갖다 제흡수하니까 세뇨관에서 당연히 제흡수량도 누가 많다? P2가 많다. 이해됐지? 그러면 자 ADH가 뭐냐? 항이뇨 호르몬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분의 제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야 오줌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만들어. 갖고 항이뇨 오줌을 넣는 걸 갖다가 적게 만든다. 그렇게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오줌 생성량은 P1하고 P2 중에서 얘가 적겠지. 많이 나오고 있어. 적게. 그리고 봐라. 오줌 삼투압은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줌량이 줄었어. 그럼 오줌이 진해져. 수분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오줌이 진해져. 그러다 보니까 오줌 삼투압은 또 누가 높니? 이때가 높아. 야 수분만 빠져나가고 그러면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 수분이 빠져나왔어.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 그렇지, 높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혈중 ADH 농도하고 오줌의 삼투압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야. 서로 비례관계가. 이해됐니? 이거 명심하고
그 다음 봐라.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자, 두 번째 그림이 있어. 거기 봐봐. 책에도 나와 있어. 자, 오줌의 생성량과 혈장삼투압을 보자. 자, 봐라. X축이 Y축이 뭐야? 오줌의 생성량이야. 요거 X축이 시간 분이야. 0, 60분, 120분, 180분. 그랬을 때, 자, 봐봐. 이때는, 자, 봐라. 이게 오줌의 생성량이니까, 자,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뭘 섭취했냐면 물을 섭취했다. 그러면 물을 섭취하니까 체내 수분량이 많아. 그러면 혈장삼투압은 어떻게 되겠냐? 야, 물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삼투압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혈장삼투압은 어떻게 되는가? 서로 얘하고는 여기 나왔어. 반비례해. 혈장삼투압은 어떻게 돼? 물을 섭취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얘들아? 줄어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가 혈장삼투압이야. 그러면 봐라. 여기서 1구간이 있어. 1구간이다. 여기서 2구간이야. 2구간이야. 그럼 봐라. 체내 수분량은 어떻게 돼? 자, 1과 2 중에서 누가 더 많다? 1. 자, 오줌의 생성량이 적은 게 많지. 봐봐. 체내 수분량은, 오줌의 생성량, 오줌이 있잖아. 체내에 물이 많으면, 오줌을 많이 싸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체내 혈장삼투압이 낮아. 그러니까 높여야 돼. 그러니까 이때 이게 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는 체내의 수분량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혈장삼투압이 낮아지니까 높이기 위해서 물을 내보내버려. 그러니까 체내 수분량은 누가 많다? 1이야 2야? 1. 뭘 했어 여기? 예슬아 뭘 했어? 물을 처먹었어. 그러니까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 혈장삼투압은 낮아지지. 그러면 높이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뭘 해버려? 갖고 와 하나. 네. 저기 아이스크림 냉장고 갖고 와. 네. 가지고 체내 수분량은 물을 섭취한 다음에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혈장삼투압이 낮아지니까 높이기 위해서 오줌으로 내보내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잘 봐라. 당연한 거잖아. 물을 섭취했으니까 체내 수분량은 어떻다? 많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오줌 생성량이 줄었지. 왜? 다시 이제 혈장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오줌을 갖다 적게 내보내지. 이해됐어? 그 다음 봐. 그러면 혈장삼투압은 1하고 2 중에서 누가 높다? 당연히 누가 높아? 혈장삼투압하고 오줌의 생성량은 반대야. 그러니까 누가 높아? 2가 높지. 당연하지. 그리고 봐봐. 혈중 ADH 농도는 누가 높을까? 1하고 2 중에서. 자,
저 ADH는 뭐 때문에 나온다 했어? 뭐 때문에 나온다 했어? 항이뇨 호르몬이잖아. 오줌이 적게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잖아. 그러면 1하고 2 중에서 얘는 오줌이 많이 나오잖아 지금. 그리고 얘는 오줌이 적게 나오지. 그럼 누가 높아야 돼? 오줌이 적게 나게 오는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2가 높아야 되지. 이해됐냐? 자, ADH가 뭔 뜻인가 봐봐. ADH가 뭐야? 항이뇨 호르몬. 우리 몸에 수분량이 많으니까, 수분량이 적어. 그러니까 세뇨관에서 수분을 재흡수해갖고 오줌량을 줄여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오줌 생성량 많지. 그러면 얘는 오줌 생성량이 적지. 그러면 누가 많이 나왔다? 항이뇨 호르몬. 2에서 많이 나온다. 이해됐어? 항이뇨 호르몬 뭐라고?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이야. 130페이지. 130페이지.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이니까 이거다, 이거. 그 다음 봐봐. 또 뭐가 있냐? 이제 오줌의 생성량은 당연히 항이뇨 호르몬하고 반대지. 그러니까 1하고 2 중에서 오줌의 생성량은 지금 그래프 보고 알 수 있어.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은 선생님 말했다.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 자, 제일 잘 나온 거 뭐? 누구하고 비례 관계다? 혈중 ADH 농도하고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량을 줄여버리지. 물을 재흡수해. 그러니까 삼투압은 어떻게 돼? 진해져. 오줌이 진해져.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혈중 삼투압은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다?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무슨 관계야? 무조건 비례 관계다. 자, ADH가 나오면 항이뇨 호르몬이야. 오줌의 양을 줄여. 그럼 물을 흡수해가지고 오줌을 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다? ADH가 높으면 오줌이 진해져.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야. 야, 둘이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야. 당연한 거야. 봐봐. 생각을 해봐. ADH는 뭐라 했어? 항이뇨 호르몬이야. 세뇨관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해가지고 오줌의 양을 줄여. 근데 물이 빠져버리니까 오줌이 어떻게 돼? 그래서 오줌이 어떻게 돼? 그렇지. 진해지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되냐? 진해지잖아. 농도가 진해지잖아. 그럼 삼투압이 어떻게 되냐? 그렇지. 그러니까 혈중 ADH의 농도하고 그거하고 어떻다? 비례한다. 오줌의 삼투압하고. 이해됐지? 사랑이 가갖고 냉동실 가갖고 너 여기 앉아. 다 했어 여기. 너 제일 앞에 앉을래? 제일 뒤에 앉을래? 그래? 제일 뒤에 앉아. 야, 너 거기 가갖고 옥동자 하나 갖고. 옥동자 저번에 2개 샀어.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래프가 이거야, 이거. 뭐냐면 또 얘도 뭘 나타내냐면 이거는 책에 안 나왔어. 책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나왔다. 뭐가 있냐면 자,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갖다 자 봐봐. 삼투압 그래프야. Y축이 삼투압이야. 그래가지고 상대값이다. 1, 2, 2야. 그리고 0, 60분, 120분, 180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첫 번째 봐라. 뭐라 해버렸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오줌의 양이고 혈장 삼투압은 이렇게 돼요. 혈장 삼투압 0일 때 물 섭취했다. 뭐 했다고? 0초일 때 물 섭취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야? 오줌의 삼투압이야. 삼투압이니까 오줌의 삼투압이야. Y축이 어차피 삼투압이라고 나왔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혈장 삼투압이야. 얘들아, 혈장 삼투압이야. 혈장 삼투압이다. 이렇게 돼. 이거는 혈장이에요. 그럼 보자. 야, 체내 수분량은 보자. 1하고 2야. 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제일 먼저 뭐 따져? 체내 수분량 따져. 이거는 졸라리 간단하지. 물을 처먹었어. 그러면 물 먹은 다음에 체내 수분량은 많겠지. 그러니까 일이 많지. 당연한 거지. 이해됐냐? 일이 많단 말이야. 물을 처먹었잖아. 물 섭취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반대야. 물을 많이 처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묽어지겠지. 삼투압이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누가 높아? 얘들아, 1이야 2야? 2가 높겠지. 당연한 거야. 어? 다 뭘 하면 돼? 물을 처먹었으니까 체내 수분량은 많아져. 1이. 그리고 그 혈장 삼투압은 물을 처먹었으니까 낮아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그러면 혈장 ADH의 농도는 봐라. 혈장 ADH의 농도는 야, 물을 섭취했지. 그럼 물이 몸에 많아. 그러면 뭐야? ADH는 어떻게 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쩔 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ADH가 나와. 근데 우리 몸에 물이 많으면 ADH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1하고 2 중에서 누가 ADH의 농도가 높겠니? 그렇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때 높단 말이야. 자, 이렇게 ADH는 누가 공개된다? 혈장 삼투압하고 비례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혈장에 삼투압이 높아진다. 용액이 진해져. 그러면 야, 수분이 필요해. 그러면 수분이 필요하려면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해야 돼. 그러면 ADH가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는 비례지. 이렇게 세 개는 뭐다? 무슨 관계다? 비례다. 혈장 삼투압. 그 다음 뭐야? 혈중 ADH의 농도. 오줌의 삼투압. 세 개가 비례한다. 세 개가 비례해. 뭐가 비례한다고? 이제 봐봐. 원인은 봐라.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지. 그럼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혈장 삼투압을 낮춰야 돼. 그러다 보면 혈액 속에 ADH의 농도가 높아져야 돼. 그 수분의 제흡수를 많이 해야 돼. 이해됐니? 그러다 보면 오줌이 어떻게 돼? 진해져.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지지. 이해됐냐? 봐라. 연역적인 거야. 봐봐. 우리 몸에 혈액 속에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 농도가 진해져. 그러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ADH가 나와갖고 뭐야? 생육원의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해. 그러면 오줌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 그러다 보니까 오줌이 어떻게 돼? 진해져.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ADH의 농도도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도 어떻게 된다? 오줌이 줄어드니까 진해진단 말이야.
삼투압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이것만 잡고 있으면 돼. 그 다음 봐라. 또 뭐 있냐? 또 그러면 오줌의 생성량은 어디가 많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 세 개는 비례고 얘 두 개는 뭐다? 반비례야. 체내 수분량이 많지. 그럼 오줌의 생성량은 어떻게 돼? 오줌은 많이 싸겠지. 이렇게 얘 우리는 뭐야? 무슨 관계야? 비례야, 비례야. 야, 체내 물을 많이 처먹었으니까 체내 수분량은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그럼 오줌을 많이 싸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보면 돼. 이해됐지, 얘들아?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은 자, 봐라잉. 물을 처먹었어. 그러면 체내 수분량은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그러면 오줌은 많이 싸야 되겠지. 근데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어. 그러면 혈장 삼투압을 낮춰야 되니까 그렇지, ADH가 많이 나와야 돼. 그래갖고 오줌이 생성량, 오줌이 적어지니까, 오줌이 진해지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다? 높아진다. 이렇게 딱 보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 두 개 있지 지금? 명심해라. 명심해라. 자, 첫 번째가 뭐야? 자, 물을 처먹었어. 그러면 체내 수분량은 어떻다? 많아져.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 그렇지. 감소돼. 그러면 혈중 ADH의 농도는 감소해. 그러면 자, 그러면 오줌의 생성량은 어떻게 돼? 그렇지, 커져. 오줌 많이 싸겠지.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 그렇지. 한 번에 정리되어버리네? 이렇게 되어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물을 많이 처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체내 수분량은 많아져. 그러면 혈중 삼투압이 어떻게 돼? 낮아져. 그러면 ADH가 어떻게 돼? 농도가 줄어들어. 그래갖고 오줌의 양이 많아져. 그러면 오줌의 양이 많아지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 작아져. 이해됐어? 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야, 누구하고 누구는 비례야? 체내 수분량하고 오줌 생성량은 비례야. 물 많이 처먹었으니까 오줌 많이 싸야 되지. 근데 혈중 삼투압이 이렇게 체내 수분량하고 오줌의 생성량은 비례고, 그 다음 체내 수분량하고 오줌의 생성량하고 혈중 삼투압은 반비례지. 그러면 봐봐, 혈중 삼투압이 높지. 그러면 ADH가 많이 나와. 갖고 오줌을 갖다가 적게 넣지. 그럼 오줌이 진해져. 이렇게 오줌의 삼투압은 세 개는 비례해. 이거 두 개는 비례고, 이건 비례고, 이 세 개는 무슨 관계? 이 세 개는 뭐다? 반비례지. 이해됐죠? 이걸 배우면 돼. 이해됐지? 이거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그리고 여기 그래프 읽을 때 얘들아 봐. 그래프 읽을 때 X축은 두 번째 조심해야 된다. X축이 뭐다? 원인이고 Y축이 그에 따른 결과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x축이 시간이면 조건 확인한다. 그리고 xy축 그대로 읽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 야,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이것들 비례관계, 자, ADH 농도하고 오줌의 산토하고는 비례해. 근데 누구는 반비례다? 오줌의 생성량은 반비례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체내 수분량이 많으면 얘들아 뭐다? 오줌을 많이 싸. 오줌의 생성량이 많아져. 근데 혈장 산토합이 높지. 그러면 ADH 양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리고 오줌이 적게 나오니까 오줌이 진해져. 오줌의 산토합은 비례야. 근데 얘들하고 얘들은 반비례다. 이거 말하면 돼. 이해됐지? 찍어. 얘들아. 응? 130페이지 지금. 자, 그리고 앞에 한 번 더 봐봐. 뭘 보냐면, 자, 127페이지 보자. 127페이지 이것도 문제지 시험자로. 얘들아, 응? 봐봐. 자, 보자. 야, 밥을 처먹었어. 그러면 소화가 되지. 소화가 되니까 포도당의 양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누가 많아져? 인슐린이 많아져. 즉, 얘들아, 포도당하고 인슐린은 비례하네? 시간차지. 포도당이 증가하면 그 뒤에, 조금 뒤에 뭐가 증가해? 인슐린.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비례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포도당이 먼저야. 원인이야. 포도당 증가가 원인이야. 그에 따른 결과가 뭐야? 그렇지. 인슐린이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글루카곤은 어떻다? 반비례야. 이렇게 봐라. 거기다 뭘 써놓냐면 이걸 써놓으면 돼. 식사 후 뭐가 된다? 포도당이 증가해. 그러면 얘들아 뭐야? 그에 따른 결과로 인슐린은 혈당량 낮추기 위해 증가하고 글루카곤은 감소하지. 왜? 혈당량 낮춰야 되니까. 혈당량 높이는 놈은 줄어들고 혈당량 낮추는 놈은 많아져야 되겠지. 이해됐냐? 그리고 자 여기는 그 옆에 그래프 있지. 그 그래프 여기에다가 뭘 써놓으면 되냐면 글루카곤은 야 운동 시작 후 글루카곤은 야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량을 갖다 세포를 통해서 포도당을 갖다가 다 써버리지.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면 증가시켜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 거기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글루카곤이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이렇게 나왔지. 글루카곤이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혈당량과 인슐린은 이렇게 된다. 인슐린 이렇게 돼. 이해되니? 즉, 야 운동 후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혈당량이 감소해. 그러면 글루카곤은 혈당량 높이기 위해서 증가하고 인슐린은 어떻게 돼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에? 이해됐죠? 그 다음 보자. 또 이제 그래프가 보자. 야, 선생님이 왜 그래프를 졸라 하냐면 그래프 문제가 무지하게 여기서는 잘 나와.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나온다. 봐라. 자, 두 번째 3초합 조절인데, 세 번째냐? 네 번째냐? 3초합 조절인데. 잘 봐봐. 자, 기억니은 몰라. 뭔지 몰라. 둘 중에 하나네. 뭐냐? 혈장 3투합 아니면 뭐냐? 전체 혈액량이다. 응? 둘 중에 하나네. 에? 그럼 보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와. Y축이 혈중 ADH의 농도의 상대값이야. 근데 이렇게 된대. 마이너스 20, 10, 그 다음 마이너스 10, 0, 플러스 10, 플러스 21.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대? 야, 어떻게 나온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여기는 이거 T1일 때가 이거래. T1. 그리고 0이 안정 상태래. 근데 Y축은 기울게 변화를 합니다. 야, 선생님 뭐라 했어? X축이 뭐라 했어, 얘들아? X축이 뭐다? 얘들아, X축이 뭐라 했었는데? 이 그래프 볼 때? 그렇지, 원인이야. X축이 원인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가 뭐야? Y축이다. 이거 몰라가지고 분석 못하고 틀린 놈들 졸라 많아. 이해됐냐? 그건 해보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 뭐가 많이 나온다 했어? 그렇지. ADH의 농도는 어떻다? 높아져야지. 그래가지고 수분의 제곱을 많이 해버려야지. 그 오줌량을 줄여버려야 되지. 봐. 엄마! 얘는 절대 아니야. 원래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애가 혈장 삼투압이 나오고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정신 차려. 혈장 삼투압 나오면 이렇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 오히려 올라가야 돼. 근데 얘 내려오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혈장 삼투압이 아니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전체 혈액량이 돼야 돼. 이해됐지? 이해됐니? 봐봐. 자, 전체 혈액량이 점점 늘어나. 혈액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가 많아진다는 거야? 수분량이 많아진다는 거야.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ADH는 감소해야 되지. 이게 야 전체 혈액량이 많아지지. 많아지면 자 수분량 이게 전체 혈액량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수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 그렇지 낮아져. 그러다 보니까 ADH는 적어져야지. 이해됐어? 얘들아 정신차려. 야 배고픈 사람 손 들어 빨리. 안 배우니까? 이해됐지? 그리고 야 전체 혈액량이 증가하지. 그러면 ADH의 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ADH의 농도는 감소해야 돼. 이해됐지? 이걸 뭐로 봐라? 수분량으로 봐. 그러면 수분량으로 보면 수분량이 증가하니까 혈장 삼투압은 어떻다? 낮아져. 낮아지니까 얘는 감소해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아까 시와 같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Y축이 혈중 ADH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10, 마이너스 10, 0, 플러스 10인데 얘는 자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니은의 변화량은 퍼센트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혈장 상태. 증가하죠. 그러면 ADH 농도는 어떻게 돼? 증가해야 된다. 몸의 수분량을 갖다 줄이기 이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야 낮춰야 돼 혈장 삼투압을. 그러면 ADH가 많이 나오고 세뇨를 해서 수분의 제곱수를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낮춰야 된다. 이해됐냐? 책 봐라 여기서 자 안정 상태하고 T1이 여기가 T2예요. 여기가 안정 상태. 그럼 봐라. 또 뭐가 나오냐? 시험 문제에서는 또 물어봐. 뭐 ADH는 T1하고 안정 상태일 때 누가 높냐 물어봐. 그럼 T1이 높지. 그대로 읽어주면 돼.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얘하고 비례한다겠지. 그러니까 얘가 높지. 오줌의 생성량은 반비례지. 이렇게 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더 보자. 야, ADH의 농도는 자, 안정 상태하고 T2하고 누가 높아? 당연히 T2가 높지 지금. 그리고 오줌의 삼투하고 비례하니까 이거 높지. 오줌의 생성량은 반비례하니까 얘가 봐. 선생님 이거 해주려고 지금까지 지랄한 거야. 이게 딱 개념이 잡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너희들 완전 헷갈려. 뭐라고? 자 봐라 얘들아. 체내 수분량이 다른 말로는 뭐라고? 전체 혈액량이다. 자 누구냐? 사랑이 너 일어나. 너 일어나. 좀 듣다가 이거 잠 깨고 앉아. 봐봐. 자 전체 체내 수분량이 많지. 전체 혈액량이 많다. 이렇게 물을 처먹었어 내가. 물을 처먹었어. 그러면 체내 수분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 낮아져. 그러면 우리가 오줌을 많이 싸게 돼. 많이 싸게 돼.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ADH의 양이 적어져. 그러면 오줌이 많아져. 그럼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되니? 오줌을 많이 넣으니까 삼투압은 낮아져. 이해됐지? 누구하고 비례하다? 야, 혈장 삼투압, ADH, 그 다음 오줌의 삼투압하고 비례해. 혈장 삼투압, 삼투압끼리는 비례해. 혈장 삼투압, 오줌의 삼투압 비례해. 그렇지. 그리고 ADH도 비례해. 체내 수분량, 오줌의 생성량 비례해. 근데 체내 수분량하고 오줌의 생성량하고는 ADH나 혈장 삼투압, 오줌의 삼투압은 반비례해. 이해됐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 제대로 푼다. 알겠지? 그리고 문제 풀 때 X축이 뭐라고? 얘들아? 원인. 그에 따른 결과. 이렇게 봐야 돼. 원인과 결과다.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이거 문제 풀 때 엄청 헷갈려. 이해됐지? 이해됐어 이제? 됐고 어디를 펴냐 이제? 몇 페이지를 펴냐? 이제 얘들아 저기 방어작용 펴자. 저기 갔다 와 빨리. 야 저번에 그거 줬냐? 줬어 안 줬어? 문제 같은 거 다 줬어 안 줬어? 봐봐. 항상성까지 줬어? 됐지? 뭐 이따가 또 줄게 나머지 걸. 자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빨리 갔다 와. 금방 갔다 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너 어제 또 잘 안 잤어? 자 보자. 현석이 이해 잘 됐지? 이거. 자 이것도 찍어놔. 이것도 찍어놔. 이거 왼쪽 삼투압 조절.
이거 진짜 시험 나오면 어렵다. 어? 분석하는 거야. 오. 여기서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이거. 못 찍었어? 이게 어? 못 찍었대. 못 찍었어? 줘 보내줘. 네. 보내준 거 보내주면 되잖아. 자 봐라. 이제 뭐가 나오냐? 우리 몸에 방어작용이 있어. 방어작용은 뭐야? 야, 그 세균이라든지 병원균이 들어와. 그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새끼를 때려 죽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면역 반응 방어작용이라고 그래. 응? 갖고 자 보자. 첫 번째, 질병과 병원체가 있어. 질병과 병원체. 질병이라는 건 뭐냐? 병원체가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걸 질병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근데 야 질병의 구분은 첫 번째 질병 봐. 질병은 병에 걸리는 건데 자 질병의 구분은 두 개다. 감염성 질병하고 뭐가 있어? 비감염성 질병이 있어. 말 그대로야. 감염성 질병은 야 전염되는 이렇게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고 전염이 되는 거야. 병원체가 옮기면 이해됐니? 라고 뭐 있어? 혈액이나 감기 봐봐.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혈액, 독감, 홍역, 말라리아, 수면병, 무종병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이고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 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뭐 때문이야? 생활방식, 유전, 환경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야 안 돼. 안 돼. 뭐 있어? 당뇨병, 혈우병, 고혈압, 심장, 뇌졸중, 암, 비만이지. 이거는 뭐 유전이라든지 생활 방식에 의해 생기는 거다. 특히나 자 혈우병은 뭐다? 유전이야. 나머지는 뭐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야. 유전하고 같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는 유전과 생활 방식이 되고 원인이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고 여기서 혈우병만 유전에 의한 거야. 그리고 봐라.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병원체 종료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 얘들아? 우리가 뭘 구분해야 돼? 원핵생물하고 뭘 구분해야 된다? 진핵생물 구분해야 돼. 야 뭐니? 원핵생물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진화하면서 진핵생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남세균 같은 게 생겼어. 자, 최초의 생명체가. 얘가 단세포 원핵생물이다. 그 다음 얘가 뭘로 진화하냐? 단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그리고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우리 사람은 다세포 진핵생물이야. 그러니까 얘는 원시핵을 가지고 얘는 진짜 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어 없어? 막구조 없어. 얘는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핵막이 없어. 그러니까 DNA가 어디 퍼져 있다? 핵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그래. 세포질에 퍼져 있어. DNA 같은 데. 근데 진핵세포는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기 때문에 핵막 속에 DNA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얘는 당연히 핵이 있어 없어? 핵막이 없으니까 핵이 없어. 얘는 있어.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없어.
그리고 얘는 있어. 그리고 얘는 뭐니? 얘는 세균이야. 세균이다. 세균이다. 얘는 세균이야. 얘는 여기에는 진핵생물은 이제 우리 배울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이야. 가지고 공통점이 있지. 야, 세균은 세포야. 생명체의 특성 갖고 있어. 생명체야.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생물이야. 그러니까 세포 뭐냐? 생물의 특성을 다 갖고 있지. 뭐야? 제일 처음에 세포 구조가 갖추고 있지. 그리고 유전 물질도 있고, 단백질 합성 장소인 뭐 또 있어? DNA도 있단 말이야. 단백질 합성 장소인 봐봐. 얘들은 공통점이 뭐야? 야, 뭐가 있어? 유전 물질 뭐가 있어? DNA가 있어. DNA가 있으니까 라이보솜에 있지. 라이보솜이 뭐야? 단백질 합성 이 유전적으로다. 그다음 뭐가 있다 얘들아? 세포막을 갖고 있다. 이해됐지?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봐라. 자, 병원체에는 뭐가 있어?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프라이오니타. 이 중에 자, 세균보다 바이러스하고 세균 중에서 누가 작다? 바이러스. 바이러스하고 프라이온 중에 누가 더 작다? 프라이온이 더 작다. 이해됐니? 왜? 프라이온은 단백질이야, 단백질. 단백질 덩어리니까 더 작다.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세균 봐봐. 세균은 대부분의 세균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지만 일부 세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킨다. 자,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이야. 근데 바이러스는 생물하고 무생물의 중간형이지. 얘는 생물이야.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로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으며 세포막 바깥에는 세포벽이 있다. 효소가 있어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거의 모든 곳에 서식하고 무슨 법? 분열법. 하나가 두 개가 돼. 그래가지고 분열법으로 번식하며 환경에 적합하며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그리고 세균은 그 종류가 1만 년 종이 있고 모양에 따라 강균은 뭐야? 이게 강균이야. 강균이야. 이게 옆에 그림이 둥그런 막대 모양. 이게 강균이야. 그리고 구균은 얘들아 뭐냐면 구균은 동그란 거. 그리고 나성균이 있어. 이렇게 나성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렇게 지금 핫바처럼 되어 있는 거 있지. 이게 강균이야.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구균. 그다음 나성으로 되어 있는 게 나성균. 이렇게 나뉜다. 그리고 감염 방법은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 인체에 침입한 뒤 증식하여 세포를 파괴하고 독소를 분비한다. 그리고 세포나 조직이 손상되고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질병에는 결핵, 탄저병, 파상풍,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푸스,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세균성 이질, 위궤양, 디프테리아 등이 있다. 그리고 치료제는 밑줄 그어 뭘로 한다? 항생제다. 자,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야. 얘는 항생제야. 항생제가 최초의 항생제가 뭐야? 페니실린이잖아. 페니실린은 아까처럼 뭐 있다 있어? 세포막 있고 뭐 있다 있어? 세포벽이 있다 있어. 근데 우리 사람은 세포벽이 없어. 식물하고 세균에만 있어. 세포벽이. 동물에는 없어. 그래갖고 이 세포벽을 녹여가지고 항생제가 세균을 죽여버리는 거야. 옆에 나와있지. 봐봐. 항생제는 뭐냐? 자, 봐라.
세균을 죽이거나 번식을 억제하는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 물질로서 세균의 세포와 같이 사람의 세포에는 없는 구조에 작용하면서 이렇게 사람은 세포벽이 없으니까 이 항생제에 영향을 안 받아. 그래갖고 세균만 죽인단 말이야. 그 세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 형성을 방해하는 페니실린이 있다. 그리고 항생제로 사용하여 치료한다.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며 항생제 내성 성균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적절한 용폭과 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된다. 야,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성균이 생긴다? 아니야.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돌연변이로 발생했어. 항생제 내성 성균은. 이해됐냐? 항생제를 써서 발생한 게 아니야. 이미 있어. 그리고 봐라.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세균 요각이 통과해버린다. 그리고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로만 돼 있다. 비주거의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유전물질 핵산하고 단백질 껍질로만 돼 있다. 그래갖고 구성된 간단한 구조다. 야, 스스로 물질 대사해 못해. 야, 혼자서는 생물의 특성을 거의 못 나타내. 근데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고 숙주세포에 효소를 이용해갖고 물질 대사하지. 그래갖고 뭐 증식을 하지. 그리고 생물적인 특성은 몇 개를 해. 그리고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잔입하여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증식한데 세포를 파괴하고 나와 더 많은 세포를 감염시킨다. 그래갖고 공기, 자, 뭐냐면 공기 접촉, 수혈, 동물 등의 다양한 경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고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해가 감기, 독감, 홍역, 소아마비,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구순포진, 대상포진, 간염, 에볼라, 천연두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 치료하지만 항바이러스제는 종류가 많지 않으며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로 인해 치료가 어렵다. 그리고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자, 옆에 봐봐.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야. 자, 감기와 독감은 둘 다 바이러스에서 발생한 질병이지만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서 발생한다.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서 발생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둘 다 병원체고 유전물질인 핵산 갖고 있다는 거야. 차이점은 세균은 생명체야. 세포구조, 생물이다. 스스로 물질 대사와 증식하고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고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 가능하다.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올라와 149페이지. 뭐가 있어? 원생생물 있다. 원생생물은 단세포 진핵생물이야.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동물이나 식물세포에 기생하기도 한다. 그 감염 방법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거나 매개생물, 모기, 파리, 쥐 등에 의해서 감염된다. 야, 말라리아가 있지. 말라리아는 매개체가 뭐야? 모기지. 야, 아프리카에서만 말라리아가 나타나는데 우선은 기상이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가 발생해. 야, 말라리아는 뭐냐? 원충이 모기를 매개로 사람에게 들어가 적혈구에 증식하면서 적혈구를 파괴하고 독성을 퍼뜨려 질병을 갖다가 일으킨다. 그리고 또 원생생물에 의한 게 수면병, 아메바성 이질이 있는데 수면병은 트라파노소마가 일으키고 아메바성 이질은 이질 아메바가 일으킨다. 곰팡이는 뭐라 그래? 일명 균류라 그래. 균계에 속하는 다세포 진핵생물로서 몸이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졌다. 습한 환경에 살며 포자로 번식한다. 감염 방법은
피부에서 번식하거나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 포자가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킨다. 뭐 있어? 대표적인 게 무좀, 무좀, 칸디다증, 곰팡이 일종인 칸디다가 피부나 점막의 표면에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거. 항진균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그리고 변형된 프라이온. 세균, 바이러스, 변형, 프라이온. 세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바이러스. 프라이온이 제일 작다. 왜? 프라이온은 단백질이란 말이야. 단백질이다. 변형 프라이온은 일반적으로 정상 프라이온은 포유류의 신경세포에 존재하므로 뇌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졌다. 변형 프라이온은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으며 단백질로만 구성된 입자다. 감염 방법은 변형 프라이온이 포함되거나 뇌나 신경조직을 섭취하면 감염된다.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된 프라이온하고 접촉하면 변형 프라이온이 되고 변형 프라이온이 축적되면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질병을 일으킨다. 갖고 특히나 광우병 같은 게 봐봐. 소에서 일어나면 변형 프라이온이 쌓이지. 그러면 내가 거의 스펀지 모양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서있지도 못하고 막 쓰러져. 그리고 소한테 일어나면 뭐라 그래? 사람에게 변형 프라이온이 하면 뭐라 그래? 크로이츠 펠트 야코프병이라 그래. 응? 소는 광우병. 양에게 일어나면 뭐라 그런다고? 스크래피라고 그래. 이해됐어? 이름이 다 틀리다. 사람에게 일어나면 뭐라고? 크로이츠 펠트 야코프병이라 그래. 소에게 일어나면 광우병. 양에게 일어나면 스크래피. 그래가지고 사람의 뇌에 변형된 프라이온이 축적된 결과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긴다. 예방은 변형된 프라이온은 끓이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소독 방법으로는 파괴 안 되기 때문에 변형 프라이온에 감염된 육류 자체를 섭취하면 안 돼. 만약에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지. 특히나 내 같은 거 있잖아. 내 쪽 먹지. 걸리는 거야. 그래갖고 옆에 나왔다. 변형 프라이온의 증식 과정. 정상 프라이온하고 변형 프라이온이 접촉하지. 접촉하면 정상 프라이온에 이 변형 프라이온으로 붙인다. 그리고 변형 프라이온이 축적된다. 그 다음 뭐다?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 봐봐.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에서 병원체에 감염되는 경로를 차단하여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감염 경로는 환자와 접촉이나 사물을 매개로 하는 병원체에 직접 감염될 수 있는 거 뭐야? 무좀이나 감기, 독감이 있다. 환자와 예방은 환자와 접촉하는 걸 피하고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리고 간접적인 감염 경로는 병원체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콜레라, 세균성 식중독. 콜레라는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수인성 질병이다. 그리고 모기나 파리 등의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말라리아나 수면병이지. 예방은 음식물을 가열하여 섭취하고 상한 음식이나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식품은 먹지 않는다.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다. 매개동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하고 예방접종으로 인체 방어 능력을 높이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봐봐. 감염과 전염이 있다. 감염은 병원체가 침입하여 증식하는 거고 전염은 병원체가 한 생물에서 다른 생물로 퍼지는 거야. 이해됐지? 됐어? 쉬어? 은지는 가줄게. 쉬어.